야구에서 3할이라면 정교한 타자, 강한 타자, 상대하기 까다로운 타자의 상징입니다. 선수 및 전문가들은 2할 9푼 타자와 3할 타자가 가치가 다르다고 평가하고 상대하는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3할이 성공한 타자의 기준이 된 이유는 태초에 야구를 할 때 투수 타자의 밸런스를 계속 조정하다 보니 투고 타저, 타고 투저가 아닌 아주 정상적인 리그에서는 3할 이상을 기록하는 타자가 상위 1% 혹은 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리그가 안정화가 된 1940년대 이후 4할 이상을 기록한 타자는 테드 윌리엄스 한 명뿐인데, 테드 윌리엄스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정교함, 파워를 모두 갖춘 완벽한 타자였고, 게다가 당시 야구는 지금과는 약간 다른 타율 위주의 타격이 유행하던 시기라 4할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타자가 3할을 기록했으면 그 선수는 리그 상위권 수준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해설자들도 국제대회나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 선수는 어떠어떠한 리그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한 강타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율 3할이 강타자를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구에서는 10번 기회에 3번만 안타 쳐도 성공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만큼 3할은 어렵고 기록을 시즌 내내 유지하는 타자는 훌륭한 타자입니다. 그러나 현대 야구에 와서는 타율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타자의 상징인 3할 타율에 왜 불신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타율은 운에 의한 요소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땅볼을 빠르고 강하게 치는 선수가 있다면 불규칙 바운드 혹은 운 좋게 까다로운 코스로 타구가 뻗어 안타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홈런을 위한 타격을 하며 성구안이 좋은 볼넷 삼진이 많은 선수들에 비해 배드볼 히터가 타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운이 작용해서입니다. 시즌이 진행하면서 3할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타자의 타구 형성 방향에 대한 정보가 쌓인다면 그 선수의 맞춤 수비 대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얻어걸린 안타가 많았던 선수가 점점 호수비에 막히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처음 보는 불펜 투수가 강력한 패스트볼을 이용해 타자가 못 치는 코스와 구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보면 운 좋은 타구는 점점 덜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운에 의존했던 타율은 떨어질 겁니다. 내야안타 덕분에 3할을 기록한 선수는 내야안타에 대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3할이라는 숫자는 운에 의해서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력, 분석력이 발전하고 예전에 비해 불펜 투수들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면서 선발 투수, 불펜 투수 할 것 없이 좀처럼 힘 뺀 공을 한 번도 던지지 않는 이 시대에 타율은 믿기 힘든 지표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온 3할의 거품은 안타 종류 때문입니다. 현재는 안타의 질에 대한 평가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10타수 4안타 타자가 있어도 3개 안타 중 느린 땅볼 안타로 내야 안타 3번, 잘 맞아서 우중간, 좌중간을 뚫은 1루타 3개, 홈런 3개, 결국 모든 타자의 타율은 3할입니다. 50년 전에는 지금처럼 모든 구장에서 하는 경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루타 개수, 2루타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율 3할이면 평균적으로 잘하는 타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안타의 종류는 알아도 안타의 질을 평가하는 건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메이저리그를 생중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강타자의 기본 조건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경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구를 보는 방법 역시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타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타의 종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루타, 홈런, 볼넷, 못 맞는 공, 여러 요인들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다 보니 세이버 매트리션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그 유명한 머니볼 야구가 2002년 오클랜드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안타를 3번 친 선수의 타구가 강한 타구인지 약한 타구인지,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7번 타수에서 당한 아웃 중에 타구는 약한 타구였는지 강한 타구였는지도 계산합니다.
야구는 보면 볼수록 선수 평가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율은 단순히 주어진 기회, 즉 타수에 안타를 몇 개 쳤는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율만으로 강한 선수다라고 얘기하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이버 매트리션 상으로 볼 때 만약 같은 출루율 장타율이라면 오히려 타율이 낮은 선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똑같은 100타수에서 3할 타자는 안타가 30개고 2할 7푼 타자는 안타가 27개입니다. 30개 안타를 친 선수와 27개 안타를 친 선수가 같은 장타율이기 위해서는 같은 루타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즉 안타는 적게 쳤지만 루타수는 같다는 말이 되고 장타력으로 보면 오히려 2할 7푼 타자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장타율 ISO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출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30개 안타를 친 선수와 27개 안타를 친 선수가 출루율이 같으려면 2할 7푼 타자는 볼넷 혹은 못 맞는 공으로 그 출루수를 채우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30개 안타를 친 선수보다 출루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에서 득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베이스를 점유하는 것이고 그 베이스를 점유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장타와 출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같은 OPS라면 오히려 타율이 낮은 선수의 타격 능력이 3할 타자보다 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3할 타자가 마냥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3할을 기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 시즌 내내 운으로만 3할을 기록할 수 없는 시대에 3할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타격 능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타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타수를 가지게 되면서 점점 거품이 빠지는데 3-4시즌을 꾸준히 3할 이상을 기록한 타자라면 그 능력은 진짜인 겁니다. 그러나 최근 메이저리그는 오히려 이런 타율 유형의 타자들이 없어서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3할 타자라고 해서 무작정 강타자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갔고 진정한 강타자는 시즌 4할을 기록하는 타자가 아니라 점점 더 고도화된 수치를 얘기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라이트 팬들을 위해 편의상 이 선수는 3할을 기록할 정도로 강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3할 타자가 무조건 강타자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